깊은 밤, 도시의 불빛 아래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는 고급 아파트.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남편 현우가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선다. 거실에는 아내 지수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요? 오늘따라 피곤해 보이네. 지수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현우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회의가 길어졌어. 당신은 오늘 하루 어땠어? 지수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응시했다. 나, 글쎄 지루했지 뭐. 그래서 당신 오기 전에 서프라이즈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그녀의 입꼬리가 의미심장하게 올라갔다. 현우는 피곤함에 젖은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선물? 갑자기 무슨? 이제 당신도 나만큼 바빠질 텐데 집안일에 신경 쓸 겨를 없잖아. 그래서 내가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어. 지수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침 일찍 와서 저녁까지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꽤 비쌌지만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아내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사 도우미, 갑자기 왜 당신이 직접 하는 걸 좋아했잖아.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잖아. 이제 나도 좀 쉬고 싶어.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지수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다음 날 아침 벨소리가 울리고 현우는 잠이 덜 깬 채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선 여인을 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한 얼굴. 그의 첫사랑 서윤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댁 가사 도우미로 일하게 된 서윤입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잊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몰려왔다. 지수는 어느새 현우의 옆에 서서 그의 표정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싸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왜 그렇게 놀라? 마음에 안 들어? 지수는 현우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다. 현우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서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서윤은 집 안으로 들어섰고 세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다. 지수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서윤 씨, 이 집 구조는 내가 직접 안내해 줄게. 현우 씨, 당신은 출근 준비나 해. 늦겠어. 현우는 지수의 말에 따라 방으로 들어섰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지수가 서윤을 고용한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치밀한 복수가 시작된 것이 분명했다. 며칠 동안 서윤은 완벽하게 본인의 역할을 수행했다. 집은 언제나 깨끗했고 음식은 정갈했다. 하지만 현우는 단 한순간도 편할 수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서윤의 존재는 그를 옥죄어왔다. 지수는 현우와 서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 같았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지수는 거실에 앉아
서윤이 만든 요리를 먹고 있었다. 현우 씨, 서윤 씨 요리 솜씨. 어째? 정말 훌륭하지 않아? 지수는 일부러 서윤을 칭찬하며 현우의 반응을 살폈다. 현우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응, 맛있네. 수고했어, 서윤 씨. 그의 시선은 서윤의 얼굴에 닿았다가 황급히 떨어졌다. 서윤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다. 별 말씀을요. 맛있게 드시면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식사 후 지수는 현우를 서재로 불렀다. 서재 문이 닫히자마자 지수의 표정은 차갑게 변했다. 당신 아직 서윤 씨한테 마음 있어? 그녀의 질문은 비수처럼 현우의 심장을 찔렀다. 현우는 당황하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난 당신 남편이야. 남편? 흥. 당신이 서윤 씨랑 어떻게 헤어졌는지 기억 안 나.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어? 지수는 비웃듯이 말했다. 당신이 서윤 씨를 버리고 나한테 왔을 때 난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하지만 이제 아니야. 내가 다 되돌려 줄 거야. 현우는 지수의 섬뜩한 말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서윤 씨는 그냥 가사도우미일 뿐이야. 현우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가사도우미. 그래, 그냥 가사도우미지. 하지만 그 그냥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난 다 보고 있어. 지수는 현우에게 성큼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질투로 이글거렸다. 내가 겪은 고통을 당신도 똑같이 겪게 해줄 거야. 서윤 씨와 함께 말이야. 현우는 지수의 복수심에 압도당했다. 그는 지수가 서윤을 고용한 이유가 단순히 집안일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며칠 뒤 지수는 출장을 간다며 집을 비웠다. 현우는 잠시 안도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지수가 없는 집은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현우와 서윤은 단 둘이 남겨진 공간에서 어색한 침묵 속에 각자의 일을 했다. 현우는 서재에서 일을 하는 척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서윤에게 쏠려 있었다. 점심시간 서윤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공기가 흘렀다. 요즘 어떻게 지냈어? 현우가 겨우 입을 열었다. 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현우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덕분에 잘 지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낮게 깔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는 고개를 떨궜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무슨 사과예요. 당신은 나를 버렸고 난 그 상처 속에서 겨우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다. 그때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다. 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최현우 씨 댁 맞습니까?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현우는 당황했다. 국세청이요? 무슨 일이시죠? 최현우 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남자는 현우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현우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세무조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지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설마. 그날 밤 현우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는 지수가 이번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지수는 그의 회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복수의 칼날은 그를 향해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다음 날 현우는 서윤에게 말했다. 서윤 씨, 잠시 나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윤은 말없이 현우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지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 현우는 나지막이 말했다. 어제 국세청에서 다녀갔어. 내 회사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해. 이게 다 지수가 꾸민 일일 거야. 서윤은 현우의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는 듯 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현우는 충격을 받았다. 뭐, 알고 있었다고?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당신은 여전히 나를 믿지 않았을 거고, 난 여전히 이곳에서 당신 부인의 눈치를 보며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서윤은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 지수랑 어떤 관계야? 혹시 지수가 당신을 이용해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현우는 서윤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서윤은 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그저 내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 때문에 망가진 내 삶을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통함이 가득했다. 그 순간 서재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문 앞에는 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는 출장을 갔다고 했지만 사실은 집 주변을 맴돌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의 얼굴에는 싸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재밌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네. 나 없는 사이에 아주 신이 났나 봐. 지수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현우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서윤 역시 지수의 등장에 굳은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꾸민 거지?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수에게 물었다. 지수는 비웃듯이 말했다. 그래. 내가 다 꾸몄어. 당신이 내게 준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려고. 당신이 서윤 씨를 버리고 나에게 왔을 때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우스웠겠어? 그래서 생각했지.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 가겠다고. 그녀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현우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왜냐고? 당신이 나를 배신했으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속여서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이제 당신도 똑같이 느껴봐야지. 지수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 회사, 당신 명예, 그리고 당신의 이 비굴한 사랑까지 내가 전부 빼앗아 줄게. 현우는 지수의 말을 듣고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심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광기였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서윤은 조용히 현우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연민, 슬픔, 그리고 체념. 그때 지수의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뭐, 세무조사가 중단됐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수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현우와 서유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다. 지수는 전화를 끊고 현우를 노려봤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난 아무것도 몰라. 지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 저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는 듯했다. 지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리고는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이럴 리 없어.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현우는 지수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회사 지분을 누군가가 전부 사들였대. 익명의 투자자가 하루아침에 내가 가진 지분까지 모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현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회사 지분을 누군가 전부 사들였다니.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서윤을 돌아봤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서윤 씨, 혹시 당신이? 현우는 말을 더듬었다. 서윤은 현우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당신을 망하게 할 수도 살릴 수도 있어요. 모든 건 당신에게 달려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수는 절망감에 휩싸여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복수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현우는 혼란스러웠다. 서유는 과연 누구의 편이었던가? 그녀는 지수의 복수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진정한 배후였던 것일까?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돌변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서윤의 모습은 현우가 알던 그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네, 회장님. 모든 상황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현우의 모든 지분은 확보되었고 그의 아내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현우를 싸늘하게 바라봤다. 현우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서윤은 그저 가사도우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기업의 회장과 연결된 인물이었고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서윤에게 완전히 속았던 것이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이 버린 여자이자 당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예요. 당신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다짐했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오겠다고. 지수는 그저 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당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결국 당신을 파멸로 이끈 거죠. 지수는 서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현우를 향한 복수심에 눈이 멀어 서윤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이럴 수는 없어. 당신이 나를 이용했다고.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윤에게 소리쳤다. 서윤은 지수를 냉정하게 내려다봤다. 이용당한 건 당신뿐만이 아니에요. 당신도 나를 이용하려고 했잖아요. 결국 우리 모두 각자의 욕망에 충실했을 뿐이죠. 현우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첫사랑의 복수, 아내의 복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서윤의 거대한 계획.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여 무릎을 꿇었다. 제발 서윤 씨,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모든 걸 되돌려 놓을게. 현우는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서윤은 차갑게 현우를 내려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늦었어요. 당신이 내게 상처를 준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 당신은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둘 때가 된 거죠.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요란하게 울렸다. 이번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수를 향해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김지수 씨, 회사 공금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수는 충격에 휩싸여 저항했지만 경찰들은 그녀를 끌고 나갔다. 현우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잔혹한 현실이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현우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승리자의 그것 같았다. 현우는 서윤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을 파멸로 이끈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 버렸던 첫사랑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며칠 후 현우의 회사는 완전히 서윤의 손에 넘어갔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지수는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파국을 맞았다. 현우는 폐허가 된 자신의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후회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랑을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서윤은 자신의 사무실 창밖을 내다봤다. 도시의 불빛은 그녀의 복수가 성공했음을 알리는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든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달빛이 고요히 도시를 비추는 밤, 한 남자의 파멸과 한 여인의 복수가 교차하는 잔혹한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복수의 그림자는 언제나 더 깊은 어둠을 불러오기 마련이니까.